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산 서진약국 박혜령 약사 모시고 고지혈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약의 복용 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또 부작용, 영양제, 위장약, 혈압약, 변비약 등 드시고 계신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지혈증 약 그리고 원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약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산 서진약국의 박혜령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즘 겨울철인데 주로 어떤 약들 좀 많이 찾으시나요? 네. 요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그 감기 증상 자체도 요즘 많이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그런 감기로 인한 바이러스 질환도 당연히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소화불량, 특히 아마 장기간 이제 외출하지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아마 여행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연말 행사도 없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나 약간 소화 장애가 많고 그다음에 좀 수면 장애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그런 증상의 환자분들이 많이 내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고지혈증 이 어떤 네, 성분이죠? 고지혈증, 말 그대로 그냥 높은 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은 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혈중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지혈증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동맥경화, 그다음에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 특히 겨울철에 위험한 뇌졸중 같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두꺼워지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혈관 탄력성도 상실하게 되고 혈액순환도 부전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질이 높으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지만 HDL이 높을수록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LDL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합니다. LDL은. 예. 그럼 이 고지혈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실 고지혈증 환자분들 대부분들이 내가 왜 생겼지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젊은 분들은 거의 이 고지혈증에서는 거의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 30대 이상,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고지혈증 환자가 많은데 당연히 혈관에 어떤 노폐물이 쌓이거나 콜레스테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하고도 관련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지혈증 수치 평균 수치라 그러나요?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통 여러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정도 혈관 1데시리터당 200mg 이하를 정상 수치로 보지만 요즘 조금 220 정도까지도 정상 수치로 보고 약간 경계 수치가 220까지 보시고 220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 이상 되신 분들은 약물 투여를 권고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정도 되시면 60mg, 데시리터당 60mg 이상이면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우리가 중성지방이라면 사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중성지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탄수화물식이나 아니면 알코올 같은 게 중성지방을
수치를 높이는데 요거는 150 이상 되시면은 데시리터당 150mg 이상 되시면 약간 위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는 130 이하를 유지하셔야지만 데시리터당 130mg 이하를 유지하셔야지만 정상 수치 범위 안에 듭니다. 네. 요즘 이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 못지않게 많다고 네, 들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아무래도 그 건강검진 시즌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건강검진 진단서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거기에 수치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시면서 하나 정도 올라갔다고 막 걱정하지 마시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거지 어느 한 수치가 높다 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그 정상 수치, 총 콜레스테롤치가 200 이하인 분들도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질환 예방으로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 수치를 잘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약의 복용 또 효능이라든가 또 약에 관해서 양약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일산 서진약국 박혜령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그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의 또 뭐 증상에 따라서 네네네네. 다 선택해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고지혈증 약도 요즘 뭐 약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나 제형, 그다음에 그 어떤 고지혈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의 대표적인 그 계열은 스타틴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은 뭐 고지혈증 약의 거의 한 80-90% 정도가 이 스타틴 계열인데 그 간에서 어떤 그 그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그 과정에 관여하는 그 효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기능적인 스타틴 계열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게 한 55%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게 한 30% 정도의 역할. 그 스타틴계 하나를 예를 들면 그리고 한 15% 정도가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치에 따라서 약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예, 약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 계열보다는 뭐 다른 뭐 오메가3 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뭐 그 피브린산 계열의 약을 드시거나 이러고 그다음에 그 또 HDL이 낮은 경우는 뭐 그 약제보다는 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또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지혈증의 거의 대부분은 일단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까?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이 고지혈증이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일생에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축적돼 있는 그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간의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서히 그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셔서 약 복용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혈압 있으신 분이 이 같이 네네. 고지혈증 있는 경우가 많던데 네, 왜 그런가요? 고지혈증 자체가 일단 혈관벽에 어떤 콜레스테롤을 생성시켜서 혈관벽을 좁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좁아짐으로 인해서 혈관벽의 탄력성을 잃어서 네.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압이라는 거는 그래서 혈압을 낮을 때도 있지만 높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혈관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치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안에 어떤 그 콜레스테롤이 그 침착돼 있으면 그만큼 네.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에도 영향이 크죠. 그리고 물론 혈압의 영향도 크지만 당뇨나 이런 내분비 계열의 계통에도 그 고지혈증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럼 혹시 이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고지혈증 약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거나 뭐 감기약을 하거나 네. 뭐 무좀약을 복용할 때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꼭 그 처방받는 병원에 고지하거나 약국에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혈압약을 지금 여보세요, 선생님, 어르신님, 어르신, 네, 라디오 네, 네. 켜놓으셨죠? 볼륨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혈압약을 한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먹는 게 고혈압 혁신증 치료제라고 2.5mg이라고 썼는데요. 네네네. 그 정도면은 어느 뭐 높은 단계인가요? 어떤 건가요? 혹시 혈압약 드시는 게 한 종류만 드시고 계신가요? 예, 아, 네.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약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2.5mg으로 돼 있으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그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계열의 약인데 이게 심장 쪽에 작용해서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고 보통의 모세혈관의 혈관 확장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2.5mg이면 그 약제 중에서 가장 낮은 농도입니다. 그리고 예. 혈압약 중에서도 보통 초기 단계 혈압에 투여하는 그런 제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청취자분께서는 이렇게 아주 혈압이 높진 않으시고 조절이 나름대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복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침에 하나요. 네, 이 약을 반알씩 복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노력하신다면은 아마 약을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혈압에 있어서 노력은 일단 음식 짜게 먹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뭐 수면 잘 취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만 잘 유지하시면 약은 줄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거를 먹으면서 네네. 마그네슘인가 뭐 네네네네. 이거를 먹으면은 좋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런가요? 뭐 마그네슘 제제는 직접 혈압하고 관련은 없지만 뭐 근육 경련이나 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면 아마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혈압에 도움되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그네슘 제제가 요즘 복합 제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복합 제제는 혈액 순환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육통 때문에 먹는 거구나. 네네네. 근육 경련 뭐 이런 데 많이 요즘 마그네슘 제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칼슘제를 복용하면은 그거는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하루 중 언제 복용하는 게 칼슘제 좋은가요? 말씀하시나요? 뭐 칼슘하고 예. 비타민 D하고 네네.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칼슘제나 비타민 D 이런 뭐 비타민 D 같은 건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그냥 아침에 복용을 권하고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네랄 계열이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후에 본인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꼭 드시길 권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밤에 먹는 건 좀 덜 좋구만요. 저녁도 잠자기 식후에 전에. 빈속에 드시는 건 칼슘제는 아무래도 속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칼슘제로 인한 위장 트러블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식후에 드시는 거로 뭐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저녁 식후에 드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체내에 쌓여서 뭐 담색을 일으킨다 그러든가 뭐 그런 거는 그 칼슘제를 과량 복용하면 뭐 결석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뭐 소변 보는 지장만 없고 소변을 그 수분 섭취를 너무 안 해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다면은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 매일 복용하는 권장 용량의 그 칼슘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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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그 빈혈에 네네. 뭐 헤모그로빈이라. 네네네네. 네, 목소리를 좀 그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어머니. 네. 네. 헤모그로빈이라는 수치가 정상 수치가 얼마인가요? 보통 여자분들은 한 12 정도, 혈색소 수치가 12 요? 12 정도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남자분들은 한 13 정도로 보는데 네. 보통 그 의학적으로 한 10 이하 정도 되면 아마 처방을 약제 복용을 권할 겁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게 너무 낮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뭐 아무래도 혈색소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그 빈혈로 인한 유발되는 뭐 두통, 그다음에 호흡 곤란, 그다음에 뭐 전신 피로감 이런 게 또 오겠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거든요. 호흡이 가빠지고. 네네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일산 서진약국 박혜령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 약은 뭐 보통 이제 혈압, 당뇨약은 아침에 많이 네네네네. 드시던데 이 약은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 약은 사실 저녁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녁에 복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그 시기가 바로 저녁이거든요. 상담 네네네.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네. 그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네, 근데 또 통풍약을 먹어요. 통풍. 통풍약. 네네네네. 근데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아, 네. 뭐 콜레스테롤 약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네. 아마 그 처방받으신 약국에 처방받은 병원과 약국에서 그걸 아침에 포장을 해주셨다면 아침에 드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청취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콜레스테롤 생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 생합성을 막아주는 게 효과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드시는데 자 저녁의 시간에 드시는데 저녁 시간대 드시는 약을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복약 그 어떤 충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약에는 그런 반감기가 긴 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약의 반감기가 그 저녁까지 시간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복용하는 처방받는 약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은 그 아침 시간대 드셔도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약상이 아침에 먹으라고요? 아침에? 예, 그러면 아마 그 반감기가 긴 약제일 겁니다. 요즘 뭐 그 성분을 보면 아트로바스타틴 R로 시작되는 그런 그 약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로스바스타틴이라 해서 로나 뭐 크로 시작되는 그런 약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아침 복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통풍이 심해요. 통풍. 통풍,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통풍약을 현재 먹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통풍의 원인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들으셨겠죠? 네네네. 예, 통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복용하는 먹는 음식에 있는 그 단백질의 성분 중에 퓨린 염기가 네.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통풍의 원인 유리 객시들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풍의 원인되는 식품, 특히 뭐 생선류나 고기류 같은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좀 그 약을 먹으니까 잠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잠이. 콜레스테롤 약은 사실 수면 장애가 이렇게 유발되는 약은 아니지만,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온다면 햇볕을 많이 쐬서 햇볕을 많이 쐬는 게 수면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멜라토닌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날 좋은 날 햇볕도 좀 많이 쐬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해보십시오. 네. 아니 그 약을 그러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계속? 예, 콜레스테롤 약이나 통풍 약은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고 수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복용을 계속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당연히 하시면서 이렇게 투약 조절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거기에 맞게 그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피 검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피 검사? 피 검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하시면 되고, 통풍 같은 경우는 좀 통풍 전문 병원에서 그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는 게 좋고, 통풍 같은 경우는 약제의 어떤 그 선택을 위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수치 조절 때문에 약 조절 관계로.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 고지혈증에는 어떤 약제를 많이 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게 좋지만 저녁에 복용하는 경우는 많이 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을 잊으면 하루를 건너뛰게 되지만 아침 복용을 잊으면 점심이나 저녁 때 드셔도 되기 때문에 아침 복용을 거의 이제 장기 처방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복용해도 효과가 저녁까지 하루 내내 미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위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저해제가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관계로 에너지 대사에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드시면서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기운 없고 전신 무력감, 그다음에 근육통 같은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는 약제를 이렇게 다른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증상을 이렇게 느끼는지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경우는 이런 약간 전신 무력감이나 근육통들이 나타나면 꼭 약국이나 병원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일산 서진약국 박혜령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원조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